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비아디 회장 아시죠? 차이나 전기차의 비아디 회장이 지금 중국의 전기차가 세계 전기차보다 3년 내지 5년 앞서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뭐 보면은 미국장을 보니까요. 소폭 상승을 했는데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얘기해 드리면서 이게 참 우리나라 이 경제에는 안 좋게 왜 작용하는지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뭐 장은 모르겠어요. 처음에 하락을 하다가 FOMC 의사록 나온 다음에 이 미국장은 이렇게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뭐 이제는 저는 뭐 미국장이 이제 한번 조정을 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쪼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큰 조정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홍콩 항생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쪼금 조정하는 지금 흐름이었다. 그래서 항생테크가 1.7%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소폭 빠진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도 지금 흐름 좋네요. 지금 보니까요.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제 흐름 타서 올라가면은요. 만 원 위에에서 이제 만 원 위에는 이제 안착을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만 원 위에서 뭐 12,000원, 13,000원, 14,000원 이렇게 올라가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가서 저의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저도 좀 사전하늘 맛이 나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그간 어려운 거 많이 버텼는데 다시 또 이제 우리에게 봄이 와야죠. 그래서 봄이 왔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분석을 해 드려야죠. 매번 뉴스를 이렇게 분석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 드리고요. 뭐 오늘 할 얘기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뭐 보면 맵을 보시면은 테슬라는 올랐고 메타는 떨어졌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1.25% 올랐고 팔란티어는 뭐 10% 마이너스 됐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크게 뭐 등락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전이 지금 0.29% 올랐고, 그다음에 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그냥 소폭 하락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소폭 상승, 이런 거 봤을 때 크게 뭐 큰 흐름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금현물이 지금 보시면은 임치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했죠. 거의 20%가 또 급락을 했네요. 야, 이거 갑자기 20%가 고점에서 급락을 해서 또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올 때 제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셨으면 이제 또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금에 대해서는 또 따로 영상을 제가 올려 볼게요.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고 차이나 전기차도 해야 되고 할 게 많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 개가 지금 뭐 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 개 다 찍어 주느라 진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운동도 하고 이것도 찍고 회사도 다니고, 야 진짜 이거 바쁩니다, 바빠. 진짜 저도 한 바쁨하는 지금 사람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FOMC 우사록 지금 보니까요. 금리 인하 전에 인플레이션이 더 완화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크다. 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야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물가가 안 잡히면은 금리 인하에 신중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 한은에서 들으면은 진짜 천천병력이죠. '야 이거 큰일 났다.' 한국은행은 어떻게든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야 좀 대놓고 이제 한국도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뭐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야 될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막 있잖아요. 이게 제가 AI 자막을 아래에 달 거예요. 아래에 달면은요 쪼금 발음이 안 좋아서 안 맞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맞춤법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시비 걸지 마시고, 이게 AI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맞춤법 같은 거 시비 걸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팔란티어 지금 보니까 주가 조정을 했나. 팔란티어가 지금 뭐 급락을 했죠. 10%를 꼬꾸라져. 뭐 "무슨 일 생겼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팔란티어 상승도 저는 조금 못 믿겠어요. 왜냐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한테 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팔란티어 이 AI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저는 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의심으로 가고, 그래서 미 국방 예산 삭감 뭐 이런 지시 때문에 팔란티어가 이것 때문에 올랐다니까요. 이 군에서 AI 이런 분석을 통해서 미군 이런 데 도와줬기 때문에
뭐 군대 이런 AI 이런 뭐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걸로 뭐 적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뭐 포탄을 쏘든지 그런 거를 다 지시했던 게 팔란티어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팔란티어가 이렇게 오르는 것도 저도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오르든 떨어지든 저는 그렇게 부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제가 못 잡는 종목이라서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때 제2의 테슬라였던 니콜라가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자, 전기차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니콜라조차도 이제는 파산 신청을 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니콜라도 이제 파산 신청을 하면서 점점 이제 뭐라고 하죠? 한국 전기차도 몇몇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몇몇 기업들이 파산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구조 조정이 되는 거죠. 구조 조정이 되면서 아마 이제 몇 개로 이제 통합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쪽에서 많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천안문 사태 설명 술술. 제가 퍼플렉시티도 이거 쓰고 있거든요, AI로. 그래서 여기에 딥시크 R1 미 버전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문 딥시크가 여러분들 이걸 분석해 주는 유튜버 있나요? 제가 분석해 줘야지, 해 줘야지, 이거 말해 줘야지 하면서도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많이 모았거든요. 이것도 그냥 딥시크 한번 찍어 볼게요. 제발 좀 많이 봐 주세요. 지금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제가 이게 동기부여가 돼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딥시크 또 한번 찍어 볼게요. 이게 딥시크가 오픈 AI 미국보다 이게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하나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방형이다. 개방형 소스가 하니까 퍼플렉시티도 딥시크를 딥서치로 가져다 쓰면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퍼플렉시티도 가져다 써. 뭐 바이두, 하웨이, 텐센트, 뭐 오포, 비보, 샤오미, 뭐 샤오펑 등등 비아디도 그렇고요. 딥시크를 갖다 쓰면서 다 개발을 하는 거예요. 왜? 오픈 소스니까. 돈을 안 받으니까. 근데 오픈 AI, 미국의 오픈 AI, 샘 알트먼의 오픈 AI는 돈을 받잖아요. 걔는 이 돈을 내면서 어떻게 갖다 씁니까? 비싼 개런티를 내면서 갖다 쓰려고 하니까 더디는 거죠, 발전이. 근데 딥시크는 갖다 쓰되 오픈 소스니까 갖다 써도 된대. 그래서 갖다 쓰면서 이게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순기능이 아닐까. AI의 순기능이 아닐까. 독점을 해서 자기들만 헤쳐먹으려고 하다가 발전이 느린 것보다는 그냥 오픈 소스로 풀어서 저렴하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이게 중요한 방향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라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뭐 공산당이라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 방향을 보세요. 방향. 객관적인 그냥 방향을 보셔라. 어느 쪽으로 개발이 돼야 될지 이거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아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보면서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뉴스 계속 보죠. 그다음에 뭐 달러를 팔아서 금 샀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 국채를 25년 만에 최저로 줄이면서 이제 금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국채 보유량이 2009년 이후 최저로 감소했다. 왜냐하면은요. 미국 국채가 요즘 신용이 떨어지니까요. 왜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달러를 찍어내는데 이거를 중국 입장에서는 들고 있기가 좀 그렇죠. 차라리 금을 갖고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금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게 다 그런 이유다. 그래서 뭐 유럽에서 또 뉴욕으로 금 소송 작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내일 금 받으릴 때 해 드려야겠어요. 이런 뉴스들. 그러니까 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이런 지정학적 이런 요건도 있겠지만 이 중국이 지금 보면 이 국채를 계속 덤핑을 하면서 금을 사기 때문에 금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AI 열풍 때문에 SMR 이 두산 에너빌리티죠, 우리나라에선. 근데 미국의 엑스에너지 뭐 이런 데가 지금 소형 모듈 원전을 SMR이라고 하죠. 이거를 개발해서 이 지금 뭐 AI가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력을 채워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미국이 지금 자꾸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라. 현대차도 옮겨라." 이렇게 하면서 한국 공장이랑 부품사가 부품 협력사 이런 데가 큰 타격을 입을 거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우리가 지방 공동화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는 지방 공동화가 될 수가 있다. 트럼프의 이런 생산 압박, 미국의 생산을 해서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많은 공장들이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가 미국으로 옮겨가면 갈수록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줄어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저는 뭐 IMF급의 대공황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존버님 위기가 안 오면 어떻게 하냐요. 대비하면 좋은 거죠 여러분들. 절약하시고 그 돈으로 미국 주식 모으고 그다음에 중국 주식 모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익 나면 좋은 거잖아요. 굳이 위기가 안 오더라도 좋은 거고 위기가 오면 여러분들 200% 300%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외화가 더 엄청나게 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준비를 하면은 기회가 오신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계셔라. 이렇게 계속 제가 누차 강조 드리잖아요. 계속 말씀드린다. 이렇게 해 드리고요.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오늘도 지금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 중에 비아디가 또 1.19% 올랐습니다. 그래서 1 개월 수익률 지금 보면은요. 비아디가 27.55%로 테슬라는 지금 14.98% 내려갔는데 지금 비아디 흐름이 요즘은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세계 주요 자동차 주가 등락률을 보니까 오늘 보니까요. 19일날 폭스바겐, 르노, 스탈란티스, 도요타, 뭐 벤츠, 현대차 다 떨어졌는데 뭐 포드만 올랐다 했는데 요즘 비아디만 요즘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비아디의 왕찬프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중국의 신에너지차는 다른 세계 다른 나라보다 3 년에서 5년 앞서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 왕찬프는 중국의 이 신에너지차가 전 세계 다른 나라보다 약 3 년에서 5년 앞서 있다고 말하며 더욱 개방적인 세상을 촉구했다. 쭉 보면 오픈 혁신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러한 고품질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문 열어 줘라. 관세하지 말고 비아디 차량을 받아 줘라." 그러면서 "개발을 해라." 비아디 공장을 받아 주든지 비아디를 받아 주면서 "니들도 이제 특별한 개발을 해 봐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이렇게 왕찬포 회장이 얘기했다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기술 혁신에 의존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11만 명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팀이라고 역시 인적 자산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비아디의 귀중한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개발하는 모든 기술 뒤에는 끊임없는 혁신이 있다고 합니다." 대박입니다. 자 모든 획기적인 발전 뒤에는 녹색 개발에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발전 뒤에는 11만 명의 엔지니어가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노고가 있습니다. 저 이런 거 보면서 예전에 우리나라 1 세대 창업가들의 이런 정신을 지금 중국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향후 10 년은 저는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나라도 이랬거든요. 1 세대 창업가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이거를 키웠고 2 세대부터는 더 이제 확장을 했죠, 규모를.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가. 그런데 모르겠어요. 중국은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창업가들이 자녀들에게 과연 승계를 할까? 그걸 공산당에서 아마 용인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녀에게 승계를 안 한다고 하면요. 중국은 앞으로도 미국처럼 계속 잘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왕싱싱이나 유니트리 로봇의 왕싱싱이나 아니면은 지금 양원평 딥시크의 양원평처럼 이런 창업가들이 이제는 계속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은요. 야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 강국이 저는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중국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미국보단 적게 투자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중국을 아예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 이런 진심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요. 야 광찬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자신감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인적 자원이 엄청나게 많다." 엔지니어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의대를 가지 말고 공대를 가야 되는데 참 똑똑한 인재들이 다 의대를 가고 강남 아파트를 사고 있는 우리나라 모습 보면서 '앞으로 미래가 암담하다.' 진짜 저는 우리나라 미래 보면은 암담해요. 참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빨리 부동산을 정상화시키고 폭락시키고 그 돈으로 거기에 들어갈 돈으로 이런 기술에 투자할 수 있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더 이제 활기차게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도전 창업을 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부동산 노예로 맨날 만들려고 지금 이거 얘기 너무 길어져서 그거는 따로 이제 "한국 경제 망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야겠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열받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뭐 여야가 싸우면서 바뀔 틈이 안 보이죠. 여나 야나 저는 어디 뭐 "너 좌파냐 우파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둘 다 싫어합니다. 원래는 한쪽을 좋아했었는데 뭐 똑같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어차피 둘 다 기득권이고 자기들 헤쳐먹기 바빠서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고 일단 뭐 중국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되는데 미국을 보면서도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되는데 절대 배우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조금 푸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왕찬포 회장이 이거 얘기한 거 한번 쭉 분석을 해 볼게요. 그 "11만 명의 엔지니어가 큰 자산이다." 대단합니다. 왕찬포 회장 말하는 거 보면서 이거 뭐 '중국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비아디가 앞으로도 잘 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3 년에서 5년 앞서 있대요, 중국 전기차들이. 아 대박입니다, 대박. 그래서 쭉 보면은요. 이 왕 회장은 하웨이의 런정페이 창업자 이 사람이랑 샤오미의 창업자 레이진, 딥시크의 창업자 량오펑과 이 참석한 중국 정부 민간 관련 고위급 심포지엄 여기에서 인터뷰를 가졌잖아요. CCTV랑.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비아디는 1995년 2월에 약 20 명의 직원과 함께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9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중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가 되었다. 처음에는 배터리 회사로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2003 년에 이 자동차를 진출하면서 자동차 계속 만들면서 하이브리드랑 이제 순수 전기차 이쪽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작년에만 지금 427만 대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생산 이런력과 지금 보면 2020 년대에 18만 대를 생산했거든요. 24 년에 420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럼 내년에는 아니 올해는 500만 대가 넘긴다는 얘기고 뭐 내년에는 이제 900만 대, 뭐 내후년에는 뭐 1000만 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긴데 참 엄청나다. 이 성장률이 엄청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이런 자신감과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앞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비아디의 그래서 수출 대상지 이런 걸 한번 분석해 봤어요. 수출이 잘 되고 있냐. 그래서 수출 대상지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다양한 지역에 상당한 성장을 보였으며 남미와 유럽은 각각 333%, 221%를 증가했다고 하면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도 57%, 63%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장세를 보였고요. 남미와 아시아를 합쳐서 총 수출의 거의 70%를 차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이렇게 지금 아시아 34%, 남미 35%, 오세아니아 9%, 유럽 22% 이렇게 지금 했고요. 이 성장률도 여기에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 대상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전기차 시장에서는 아시아는 지금 비아디의 주요 수출 지역이며 유럽과 남미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비아디는 주로 남미와 아시아로 수출하며 남미는 전년 대비 307%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에너지 차량 수출 대상지 리뷰를 또 해 드리면 어디로 이제 수출했냐. 브라질, 태국, 호주가 비아디의 상위 3대 수출 대상지로 선정되었지만 태국은 YOY 12.1% 감소를 경험을 했다. 그리고 터키, 프랑스, 스페인은 23년 대비 1270%, 960%, 768% 증가를 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브라질이 1 등입니다. 브라질에 이제 공장을 짓고 이제 생산하죠. 브라질에가 가장 많이 수출을 했고 그다음에 태국, 그다음에 호주,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영국, 터키, 말레이시아, 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되는데 성장률이 다 높죠. 태국은 워낙 많이 했다가 태국은 좀 줄어든 지금 상황이고요. 다른 데는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아디의 신에너지 차량 지금 보면 SUV 시장에서도 브라질, 태국, 호주가 비아디의 상위 3 개국이었고요. 호주는 YOY 21.5% 감소를 경험을 했다. 그리고 또한 영국과 스페인 같은 유럽 국가들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단 시장에서도 브라질, 호주, 이스라엘이 상위 3 개국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게 볼게요. 지금 SUV 시장에서는 브라질, 태국, 호주,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영국, 말레이시아,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하락은 이 두 곳에서 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세단이죠. 세단은 브라질, 호주, 이스라엘, 태국, 튀르키예, 영국, 말레이시아, 프랑스, 인도네시아, 스페인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래서 와 이런데 지금 튀르키예는 700%, 프랑스에는 993%, 스페인 65%, 뭐 이렇게 나와 이스라엘은 504%, 이렇게 브라질에는 475%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안 플러스랑 송 플러스 DM 그다음에 주요 이 모델들 있잖아요. SUV 모델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 돌핀, 실, 시굴 이런 것도 주요 세단 모델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실 세단은 지금 886% 상당한 YOY 성장을 거두었다. 그래서 지금 YOY 지금 위안 플러스는 좀 줄어들었고요. 송 플러스 DM은 늘어났고 지금 보면 돌핀이 164% 늘어났고
실이 886%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주요 수출 대상지는 이스라엘, 태국, 호주가 47%로 위안 플러스가 이렇게 아토3죠. 이게 아토3일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팔렸고요. 송 플러스 DM은 뭐 일본, 브라질, 콜롬비아 이런 데 많이 팔렸고 그냥 이거 볼게요. 지금 위안 플러스는 이스라엘, 태국, 호주, 영국,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송 플러스 DM은 브라질, 일본, 콜롬비아 그다음에 송 플러스 EV는 호주, 튀르키예,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렇게 판매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 돌핀은 브라질, 태국, 이스라엘에 많이 팔렸고요. 실은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에 많이 팔렸다. 그리고 갈매기는 브라질에 거의 뭐 많이 독점적으로 팔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아디의 덴자 Z9 프로 버전과 Z9 GT 프로 버전에는 지금 10,000위안 원래 가격은 20,000위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대 가격으로 포함해서 하이서스 A 플러스 뭐 해서 운전석 액티브 볼스터 조정 기능이 옵션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가 다이서스 기능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이서스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걸 지금 보면은요. 이 주행 이제 뭐 승차감이라고 하죠. 요즘 나오는 중국 전기차들은 승차감은 진짜 대박입니다. 왜냐? 이 다이서스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전자식으로 이게 다 돼 버리니까요. 아마도 승차감은 거의 뭐 넘사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2월 9일 날 50대 비아디 M6 차량이 베트남의 고급 승용차 서비스 회사인 수원꾸인에 집단적으로 인도가 되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오늘 지금 그거 얘기를 이따 얘기를 해 드릴게요. 지금 뭐 하웨이에서 하이마 이 3 억짜리 전기차가 발표가 됐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는 내일 좀 요약을 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지금 1월에 도매 판매량 순위를 봤는데 그냥 이렇게 쭉 보세요. 비아디의 시굴이 가장 많이 팔렸고요. 그다음에 모델 Y, 그다음에 모델 3. 모델 Y는 근데 YOY 작년 대비 마이너스 23%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SU7이 진짜 또 2만 대 넘겼네요. SU7 22,000 대를 팔았습니다. 대박이죠.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요. 샤오펑의 모나 03도 15,000 대를 팔았습니다. 샤오펑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요. 럭시드 R7도 11,000 대를 팔았네요. 그것도 대단합니다. 지금 세단 이쪽에서 럭시드 R7 순수 전기차도 지금 하웨이에서 잘 팔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가 25년 2월 15일 날 전고체 배터리 이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혁신 포럼에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요. 이 담당자 순화진이라고 해서 비아디의 순화진이라고 이분이 비아디가 27년경에 전고체 전지 배터리 대량 시연을 시작하고 2030년에 이후 대량 도입을 대량 양산이죠. 이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체 황화물 있잖아요. 황화물 고체 전지 기반으로 이 핵심 방향으로 이걸 강조하면서 수명과 빠른 충전 그다음에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27년에서 29년까지 중고급 EV에 집중을 하면서 이거를 내놓고요. 30년에서 32년은 주류 모델에 확대를 할 것이다. 이걸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를 만든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우리나라가 빨리 만들지 아니면 일본이 빨리 만들지 중국이 빨리 만들지 한중일 삼국지가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예상 비용 감소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는 배터리 셀이고 오른쪽 차트는 황화물 전해질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발전이 되면서 원가가 절감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원가가 이렇게 절감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절감이 될지 이것도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비아디가 24년에 뭐 60 암페어 풀 SSB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팩을 제작했으며 현재는 테스트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60 암페어에 1200 볼트 72 킬로와트 시의 이 배터리가 그리고 에너지 밀도는 킬로당 400 와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있고 고급 차량의 경우 27년 그다음에 모든 차량의 경우 2030년에 아마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는 중국 배터리 산업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이지만 비아디가 1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아디 배터리의 최고 핵심 책임자 이분 아까 말했죠. 순화진이라고 이 사람이 비아디가 27년에 대량 생산 완전 고체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이 30년에는 완전 고체 배터리를 대량 확산을 달성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이게 과연 된다고 하면 이거를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먼저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의 얘기는 뭐 끝이 없습니다. 지금 송플러스 전기차가 이제는 디파일러 팩,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신의 눈 뭐 이런 게 들어가나 봅니다. 이제 자율주행 이쪽에서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지금 하나 봅니다. 그리고 비아디와 체리가 옴니비전 자동차 CIS 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경쟁사들은 이 차량의 전체 에이다스 배치해서 비아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비아디는 에이다스 공급망 이쪽 뭐 여러 가지 있나 봐요. 주요 SOC, 라이다 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CIS 뭐 서데스, 라이다 그다음에 전자부품인 조립 이런 데에서 막대한 퍼센트를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 업체가 가격 증가 없이 아이다스를 추가할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공급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근데 이거를 비아디가 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뭐 이렇게 아까 구성을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중요한 거는 이걸 요약을 해 드리자면 뭐냐면 역시 비아디는 전체적으로 배터리랑 전기차까지 다 만들어 버리니까 아예 일체형으로 다 자기가 다 만들어 버리니까 A부터 Z까지 이거를 혁신을 통해서 이 효율성을 더 증대시키면서 '가격을 줄일 수가 있구나. 더 싸게 전기차를 만들 수 있구나. 배터리까지 만들어 버리니까 더 싸게 줄일 수가 있구나.' 이런 거 보면서 '이게 혁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지금 비아디가 하고 있는 혁신은 전기차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가격을 계속 내리고 품질은 좋게 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지금 상반되죠. 우리나라는 가격을 계속 올리고 품질은 계속 떨어지는 자동차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독점이라고. 근데 비아디는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품질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비아디를 더 응원합니다. 그러면 또 중국인이라고 놀리겠죠.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비아디는 이제 이 거래를 발표했다. 비아디가 또 이제 사우디에서 재생 에너지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회사에서 2.6 기가와트시를 공급한 데 이어 SEC와 함께 12.5 기가와트시 지금 보면은 12.5 기가와트시 ESS 공급을 추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우디 2030 비전에 따른 총 ESS 용량은 15.1 기가와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지금 비아디 ESS는 110개국 350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총 75 기가와트시 배터리를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지금 사우디 전력 회사가 SEC라고 합니다. SEC라고 해서 여기랑 지금 현재 10 기가와트시의 ESS 입찰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1 단계에선 2 기가와트시 계약 수주, 그다음에 7월 인도 선그로우가 2 단계, 그다음에 7.8 기가와트시 계약을 따냈다. 3 단계에서 10 기가와트시 규모이며 비아디가 경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2030년 태양광 그리드 DC에 대한 ESS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비아디 및 기타 배터리 제조업체의 시장이 아주 크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이제는 비아디가 배터리를 생산하니까 이쪽으로도 수익을 올릴 수 있구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CNBC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이 지금 여기가 중국 바이오 기술 붐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곳의 수요 폭발은 중국의 자동차 부분, 전기차 부분 수출 증가와 매우 유사하다고 하면서 아니면은 HSR, 조선, 태양광, 풍력, NPP 이런 데가 더 앞선 것이겠죠. 그래서 플러스 AI 부분도 공개를 해서 반도체 부문에 향후 몇 년 동안 비슷한 성장을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으로서는 중국이 그러니까 세계 최대 칩 생산국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는 반도체까지 해서 엄청난 발전을 할 것이다. 우주 산업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를 해야겠다.' 뭐 이런 분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 "중국이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제 유튜브를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다른 유튜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좋겠지만 중국도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트리에서 지원 로봇에 이 최신 알고리즘 업데이트 딥시크가 들어가면서 이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한번 잠깐 보실래요? 자, 왕싱싱의 유니트리 한번 보시죠. 움직임이 대박이죠. 이렇게 움직인다. 딥시크를 사용을 해서 이걸 또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리즘을 빠르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지금 쓰이고 있어요.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뭐 AI 그다음에 또 인터넷 이런 거에 다 딥시크가 쓰이면서 계속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한 혁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제 구독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딥시크가 중국에 예전에 종이를 만든 한지를 만든 것과 같은 이치다. 한지를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글자를 쓰면서 이 지식이 계속 전파되면서 엄청나게 지식이 발전되잖아요, 책을 만들면서. 그런 것처럼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 AI 보면서 전체적인 다 오픈 소스로 다 풀어 버리니까요. 이걸 다 응용하면서 엄청난 발전이 아마도 향후 몇 년 내에는 올 것이다." 이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그래서 지금 보면 AI 생태계가 중국에 계속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지금 추론과 이런 게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전화기에도 우리가 AI 들어가죠. 시리나 이런 거 부를 때 TV도 그렇고요. 가전제품도 시리야 뭐 이런 거 부르면 우리가 다 이런 거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외국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도 이걸 사용이 되고 있고요. 칩 제조에도 칩 설계도 AI로 이걸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AI로 설계를 하고 이런 추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딥시크를 사용하는데도 큰 이런 엔비디아의 이런 엄청난 고사양 GPU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하웨이의 이런 GPU로도 이런 성능으로도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이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도 하웨이 장비로 채워지면서 더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무서워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런 게 참 계속 무서워지고 있고, 비아디도 지금 디파일럿 100에 대한 이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딥시크나 이런 게 아마 또 들어가고 이거를 또 개발을 계속하고, 카메라나 아니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전면에 카메라를 달고 그다음에 TOPS, TOPS 이런 기능들을 다 갖추면서 하웨이의 지금 ADS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 아이토 M7과 D8 S7 이런 거에 지금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위청동 하웨이 자동차 부문 사장이 그것에 대해 짜증을 낸 것도 당연하다. 이게 짜증을 낸 것이다. 그때 인터뷰할 때 "비아디는 우리 상대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도 짜증을 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비아디 디파일러 100은 오늘날의 하웨이 에이다스보다 낫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데이터가 유입되어 개선이 빠르고 눈에 띄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웨이는 비아디가 아이다스를 상품화하고 이로 인해 사업적 이점을 빼앗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진짜 중국 내에서도 테슬라랑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웨이나 비아디끼리도 이거를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 여기는 진짜 대단한 곳이구나. 엄청난 정글이구나. 야 진짜 무섭다. 이 구독 가격이 비아디는 무료고요. 하웨이는 지금 5천 위안이라고 합니다. 5천 위안 이렇게 구독 가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레이더와 카메라 수는요, 하웨이가 오히려 더 적다. 하웨이가 더 적게 나오고 비아디가 더 높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톱스도 비아디가 이제 앞서네요. 이거 보면서 자율주행 이쪽 경쟁에서도 하웨이가 원래 저는 더 높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비아디가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진다고 하면은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비아디가 과연 따라갈지 이것도 한번 기대가 된다. 엔비디아 오린 칩을 쓰죠, 비아디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는 또 지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비아디가 여전히 지금 저는 테슬라랑 비슷하게 잘 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샤오미의 지금 SU7 울트라가 상하이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지금 2분 9초 44 이 랩 기록을 세우면서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르쉐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공식적으로 축하까지 했다고 하네요. 포르쉐에서. 대박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샤오미가 진짜 대박입니다. 이게 전기차를 작년에 처음 출시돼서 이제 1 년도 안 됐는데 이런 기술력을 보인다는 게 정말 무섭고요. 홍콩 보야는 중국 주재 공화국 리카라가 여기 대사관에 공식 차량으로 새로운 이 보야 드리머를 인도를 했다고 하면서, 보야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을 비롯해 폴란드, 그리스, 체코, 슬로바키아 등에 국가에 진출했다고 하면서, 동풍 보야는 2030년까지 6개 대륙으로 확장을 하고 전 세계 60개국에 이 진출을 하면서 500개 판매 서비스 매장을 설립하고 해외 판매액이 50만 개를 넘을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커는 지금 이 링크앤코랑 이제 합병을 해서 더 커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이웨이에 지금 하이마 럭시드 R7은 출시 후에 4개월 만에 현재 누적 주문량이 7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대박입니다. 하이웨이의 R7 이거 진짜 이쁘게 잘 나왔거든요. 제가 가끔 소개해 드리잖아요. 이게 세단 중에 가장 이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럽다. 이게 가격이 5천에서 6천만 원 사이일걸요. 이렇게 나오는데도 이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참 우리나라에도 이런 자동차를
출시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율주행도 되고. 야 대박입니다. 네 XCMG가 가장 강력한 전기 로더를 선보였다고 하면서 XC9108 EV 이거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XCMG라는 이 회사가 이 비아디의 배터리 팩을 사용을 하고 전기 상용차를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면 이거를 전기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 로더를 비아디 배터리 팩을 이용해서 전기로 만든다. 참 무섭다. 이제는 이 지금 상용차 중장비 이런 것도 전기로 만드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이제는 중국을 거의 따라가는 이런 업체가 없겠죠. 그다음에 중국의 하이난에서는 25년 주요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면서 저도 뭐 이런 4.1 총 4.1 기가와트의 해상 풍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규모가 엄청 크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제가 공부 용도로 계속 이렇게 조금 모니터링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뭐 규모가 얼마나 큰지 저는 이거 딥시크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AI에 물어보면서 점점 공부를 해 가면서 이것도 나중에 소개할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런 소개를 해 드리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 이거 보셔야죠. 지금 샤오미에요. 4월 인도가 시작된 이후 샤오미 S7 중국 내 총 판매량이 테슬라 모델 3를 앞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년 4월에서 25년 1월까지 테슬라의 모델 3는 15만 2천 여기 748대를 팔았는데요. 샤오미 S7은 16만 2,384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유럽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장 잘 알려진 샤오미는 24년 4월 첫 번째 자동차인 S7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동차는 비슷하지만 일부 중국 구매자들은 테슬라의 미니멀리스트 디자인과 달리 실제 가죽 시트, 디지털 대시보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게 특징인 S7 인테리어를 더 선호한다. 그래서 샤오미는 약 4개월 안에 두 번째 자동차인 YU7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SUV죠. 그래서 이는 모델 Y와 경쟁하게 될 것이다. 무섭습니다. 여기 지금 생산량이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는 샤오미가 이제 거의 뭐 샤오미 레이진 회장이 뭐 몇 년도까지였죠? 2030년도까지인가? 5위 안에 들 것이다. 5위 안에 전기차 회사로 될 것이다 하는데 그게 진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는 중국산 제조품이 매우 저렴한 이유는 노동자들이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짓 주장을 널리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건 사실이 아니죠. 왜냐? 중국 임금은 동남아시아 이웃 국가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품이 매우 저렴하게 생산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첨단 제조 분야에 이런 로봇을 사용하여서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는 국유 기업 SOE라고 하죠. SOE 중요한 서비스, 에너지, 광산, 운송, 통신 등을 이런 거를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크게 줄이고 있다. 아 이게 있군요. 우리나라 한국전력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정부 세 번째는 중국 정부는 기술 노동자와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해서 고품질 인프라와 대중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네 번째 뭐 국유 기업의 유리한 대출 뭐 이자율 그다음에 다섯 번째 뭐 쭉 해서 공급망 개발 뭐 공급망도 좋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금 임금만 봐도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 임금만 봐도 인도랑 비교해 봐도 임금 격차가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나는데 그니까 뭐라 그러죠? 노동 인건비로 이렇게 싸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 이 기술 혁신과 자동화와 이런 걸로 다 콜라보가 되면서 만드는 거지 이 노동력이 결코 싸지 않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를 제가 나중에 많이 보여드릴 텐데 이런 데이터 보면은요 중국에 투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중국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 여러 지금 이코노미스트나 세계 여러 잡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면은요 중국의 이 산업 생산력과 이런 제조업 이거를 따라갈 국가가 없어요. 인도도 대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동남아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10년 이상은 중국이 해먹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차이나 전기차도 투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잘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